아름다움을 무기로 남자의 목을 친 살로메. 나는 헤롯 왕이다. 오, 살로메, 나를 위해 춤을 춰다오. 피에 미끄러지고 공중에서 날개가 퍼덕이는 소리를 들은 슬픈 나를 위해 춤을 춰라. 그 다음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들어주마.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옆에서 듣고 있던 살로메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헤롯왕의 말을 거부하라고 춤을 추지 말라고 딸에게 말한다. 그러나 살로메는 베일 7개를 벗으면서 춤을 춘다. 그리고 마침내 살로메는 말한다. 은쟁반 위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살로메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헤롯 왕의 의붓딸입니다. 살로메는 헤롯 왕이 베푸는 만찬에서 매혹적인 춤을 추고 그 춤에 반한 헤롯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합니다. 성서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 헤로디아였습니다. 제발 산으로 만든 페르시아 왕의 활집처럼 붉은 그대의 입술에 키스하게 해줘 라고 살로메는 요한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물러서라, 바빌론의 사악한 딸이여. 여자는 이 세상의 악을 가져다주는 존재이다.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마라 라고 거부합니다. 이렇게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세례 요한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왕을 유혹하고 그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목이 담긴 은쟁반을 들고 그대만을 사랑해 라고 외칩니다.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그를 죽여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여자의 집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살로메는 실제로 요부였을까? 19세기 당시 화가들은 아름다움을 무기로 남자의 목을 자른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에게 열광했고 판모파탈의 소재로 살로메를 많이 그렸어. 성경 속에서 남자에게 위협을 가했던 모든 여성들을 찾아내 악녀로 포장하기에 바쁜 가운데 살로메는 악녀 중에 악녀로 다시 해석되었지. 살로메의 매혹적인 춤 그리고 무고한 남성을 유혹해 파멸로 이끄는 판모파탈의 전형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화가 코린트의 작품 살로메를 보면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감긴 눈을 어루만지고 있고 남자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어. 방금 사건이 일어난 거지. 여기에서 살로메는 비극적인 사랑에 빠진 냉혹한 여인의 모습보다 농익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여인의 모습에 가까워 보이지. 영국의 화가 비어질리의 절정에서도 이미 목이 잘려진 요한의 목을 붙들고 그의 입술에 키스하려는 살로메가 그려져 있지. 그녀의 머리칼은 메두사처럼 보이고 욕망하던 남성을 죽여서라도 가지는 여인. 죽은 그의 입술에 키스하려는 여인의 모습은 지금까지 그려졌던 어떤 여인보다 무시무시하지.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해달라 살로메. 미인계라는 거 알아?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있고 미니에게는 없는 것. 미인계가 무슨 추루인 줄 아나 보다. 내가 좀 알려주자면 적장을 이기기 위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여성을 보내 유혹함으로써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는 거지. 이런 미인계를 쓰면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최고의 싸움 기술인 거야. 내가 좀 더 멋있는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말해. 남자라는 속성은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미인을 사랑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다. 여자는 자신의 외모가 본능적으로 생존 경쟁의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어.
교미 후에 수컷을 잡아먹는 사마귀처럼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 판무파탈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나라를 위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야옹.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은 성경 속의 춤을 춘 소녀로만 기록되었던 살로메의 모습을 천하에 둘도 없는 끔찍한 여자로 돌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대단히 인기를 누리며 유럽 전역에 번역되었고 연극과 오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는 그녀의 어머니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것이 원래의 이야기이고 성경 어디에서도 살로메가 세례자 요한에게 음심을 품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처형은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온전한 덕성과 가르침으로 유대 민중의 신망을 받고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중이 많아지자 민중 봉기의 두려움을 느껴 요한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세기의 악녀 대열에서 살로메 이야기는 춤을 추어서 왕을 홀렸다는 점과 그 대가로 남성의 목숨을 요구했다는 점이 결합되면서 관능성과 잔혹함이 결합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춤추는 소녀에서 음탕한 악녀로 변신한 살로메의 이야기는 더 많은 문학 작품들과 화가들의 그림들 속에서 수없이 등장하였고 지금까지도 악녀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살로메의 변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감성의 조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소재를 현대사회로 배경을 옮겨 영상물로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 살로메의 이야기가 현대사회로 옮겨져 영상으로 만든다면 사랑과 집착, 권력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강렬한 심리 스릴러가 될 수 있지. AI 인공지능은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했어. 주인공 살로메는 아름답고 수수께끼 같은 젊은 여성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종교적 인물인 존에게 집착하게 돼. 그가 그녀의 발전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을 놓지 못하고 그를 설득하려는 시도에 점점 더 변덕스러워지지. 그리고는 자신에게 푹 빠진 부유하고 힘있는 남자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지. 사실 이와 비슷한 영상물은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예를 들면 블랙스완, 위험한 정사, 언페이스풀과 같은 영화들이지. 위험한 정사는 실현당한 연인이 그녀의 욕망의 대상을 지키기 위해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묘사했고 언페이스풀은 한 여성의 외도의 결과와 그녀의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 유디트, 미인은 판무파탈? 내가 그린 그림 봤어? 뭐 그렇더만. 하, 예술을 모르는구만. 완전히 똑같지? 똑같이 그리려면 사진을 찍지 뭐하러 그려? 사진? 이 그림 알지? 구스타프 클림트의 유디트. 알지? 이 그림에서 클림트는 유디트를 아름답고 자신감 있는 여인으로 그렸지. 장식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아르노보 방식인데 클림트는 자신의 특유의 스타일인 금박 장식 요소와 대담하고 흐르는 선을 사용해 여성성을 무기로 하는 여성의 강력한 이미지를 창조한 것이지. 멋있어. 정신 차려, 알겠어?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유디트는 유대의 산악도시 베툴리아에 살았던 아름답고 정숙한 과부였습니다. 잔인하고 야만적인 아시리아의 장군 홀로페르네스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마을이 홀로페르네스 군대에게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디트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요란하게 치장한 유디트의 미모와 달콤한 말에 속아 홀로페르네스는 그녀를 연애에 초대합니다.
홀로페르네스에게 술을 먹여 유혹한 유디트는 그가 잠들자 칼을 꺼내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하녀와 함께 수급을 거두어 달아났습니다. 아무리 홀로페르네스가 방심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민간인 2명이 적진 한가운데 잠입하여 야전 지휘관을 죽이고 증거까지 챙겨서 무사히 탈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녀의 행동에 용기를 얻어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성서 속의 유디트 이야기입니다. 유디트는 실제 역사와는 다른 부분이 있지.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라기보다는 유대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쓰인 문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해. 유디트를 그림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역시 여성성을 무기로 하는 여성의 강력한 이미지를 창조해냈지. 이 이야기는 현재도 여성 스파이 영화로 수없이 변주되고 있지. 예를 들어보면 그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이용하여 목표물을 유혹하는 러시아 발레리나가 나오는 레드 스페로우, 사형수에서 구출된 후 치명적인 암살자로 변신하는 니키타, 스칼렛 요한슨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된 스파이로 등장하는 블랙 위도우, 샤를리즈 테론이 냉전 시대의 음모를 밝혀나가는 아토믹 블론드 등이 유명하지. AI를 이기는 사고력 훈련 문제. 3명의 천사, 선영, 미숙, 나리가 있다. 그중 1명은 사실 천사분장을 한 인간이다. 2명의 천사 가운데 한쪽은 좋은 천사로 항상 진실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나쁜 천사로 항상 거짓말만 한다. 인간은 진실도 거짓도 말한다. 선영, 미숙은 천사이다. 미숙, 선영은 천사이다. 그러면 나리는 인간, 좋은 천사, 나쁜 천사 중 어떤 것일까? 교양 플러스 AI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교양에도 AI의 협업이 필요하다. 오늘의 교양을 AI에게 물어서 더하고 AI로 상상력의 미래를 그렸다. 나리는 좋은 천사, 선영이 착한 천사라고 하면 미숙은 나쁜 천사거나 인간입니다. 미숙은 천사이므로 미숙은 나쁜 천사입니다. 그런데 미숙은 진실 말함으로 모순에 빠집니다. 미숙이 좋은 천사라고 해도 똑같이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나리는 좋은 천사입니다. 나를 능멸한 놈 법이 아니면 내가 응징한다. 응징한다. 요즘 미인계에서 판무파탈까지 나와는 어울리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소감이 어때? 모름지기. 모름지기. 여자는 섹시하게 에로틱하게 그려야 유명해지고 큰돈에 팔린다라는 점을 배웠다고나 할까라. 하, 좀 더 큰 사료 포대 같은 깨달음이구만. 뭘 좀 알았다는 표현인데 이런 걸 청출어람이라고 한다지. 아니,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거야. 넌 죽어도 젠틀레스 키티 같은 멋진 여성은 알지 못할 거야? 두고 젠틀.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서양화가는 유디트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장 유명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유디트를 보면 황금빛에 둘러싸인 유디트의 손에 장군의 목이 들려 있습니다. 방금 살인을 저질렀지만 유디트 얼굴에선 묘한 황홀함마저 느껴집니다. 클림트가 그린 유디트는 조국을 구한 영웅이라기보다는 판무파탈에 가깝습니다. 클림트는 유디트를 이스라엘의 영웅보다는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이라는 데 관심을 갖고 바라본 것입니다. 이야기는 성서에서 빌려왔으나 클림트의 유디트는 사실 살로메에 가깝습니다. 목이 베어진 성요한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살로메의 모습과 섹스를 무기로 적의 머리를 베어버린 유디트가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는 성서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와 종교적 해석에서 분리된 여자 유디트였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적, 본능적, 관능적인 여성성으로의 새로운 해석이 예술의 모든 영역에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 젠틸레스키, 이탈리아의 여성 화가가 그렸는데 그녀가 그린 유디트는 남성 화가들이 묘사한 유디트와 확연하게 다르지. 클림트가 아름답지만 위험한 여성을 그렸다면 젠틸레스키는 용맹한 전사를 그렸다고 평가돼. 젠틸레스키는 1593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화가의 딸로 태어났어. 그의 아버지는 로마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화가였는데 동료 화가였던 아고스티노 타시를 고용해 딸의 미술 교육을 맡겼어. 스승은 결국 악마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는데 그는 제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노려 젠틸레스키를 성폭행했지. 뒤늦게 딸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한 아버지는 타시를 고소했고 재판은 7개월간 이어졌어. 이 과정에서 고문까지 당하며 수모를 겪은 건 타시가 아니라 젠틸레스키였지. 타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의 화두가 성폭행보다는 젠틸레스키 순결 여부로 변질되고 말았고 세상은 불명예스러운 일에 휘말린 젠틸레스키를 향해 손가락질했어. 악몽 같은 상처를 떠안고 피렌체로 온 젠틸레스키는 울분을 그림에 담았어. 그렇게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라는 그림이 탄생했어. 실제로 이 그림에서 유디트 얼굴은 화가 본인이고 당연히 목이 잘리는 남성 얼굴은 타시였지. 대통령의 요리 레시피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요리책을 둘러싼 모험. 주의회 업데이트 예정.